쉽잡습니다. 자, 타이어. 크죠? 보통 OTR 타이어라고 합니다. 페이로더 타이어, OTR 타이어라고 하죠. 이게 OTR 타이어가 뭐 오프로드 타이어인가? 그 뭐 5RT인데 아무튼 OTR 타이어로 하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요. 바이어스냐 레디알이냐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지금 껴져 있는 거 화면에 나오는 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바이어스 타이어입니다. 그 겉모습만 봐도 이게 딱 이제 일단은 티가 나요. 바이어스인지. 한번 살짝 찾아볼게요. 일단 외관상 한번 둘러볼게요. 이거는 타이론 한국 타이어에서 나온 거죠. 이런 거 여기 보시면은 이제 26.5에 25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타이어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이 타이어 사이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딨냐 요거 여기 튜브레스 이제 주부가 안 들었다는 얘기죠. 이제 주부 필요 없다. 노주부 노주부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28 프라이아라고 써져 있죠.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이론 면이 겹겹이 쌓여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28 플라이어라고 하면은 28겹겹이 쌓여 있다는 게 28겹. 그래서 28겹, 뭐 32겹, 36겹, 36 프라이아, 32 프라이아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데, 보통 뒷바퀴에는 뭐 플라이어스가 높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너무 높아지면은 타이어가 좀 딱딱해지죠. 이제 겹겹이 더 두꺼워지는 거니까 타이어가 딱딱해지고, 앞바퀴 같은 경우가 이제 32 프라이아나 36 프라이아 정도 이제 껴주면은 이제 맞죠. 이게 프라이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L4, L3, L5, 그 다음에 이제 통 타이어 뭐 요렇게 있습니다. 이제 요거가 그게 차이가 뭐냐, 이제 트레드 깊이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L4, L3, L5. L3가 제일 트레드 깊이가 얕고 L5가 제일 깊겠죠. 그 다음에 L4는 그 중간이 될 거고, 이제 이게 뭐 무조건 두껍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이게 현장에 맞춰서, 그 다음에 두꺼워지면은 타이어가 고무가 더 양이 많아지는 거니까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지면은 아무래도 하부에 무리도 많이 가는 거고, 현장 상황에 맞춰서 뭐 석산이라든지 광산, 뭐 이런 채석장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트레드 깊이가 두꺼운 게 좋을 거고, 뭐 폐기물장이나 이런 데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L3나 L4를 껴도 뭐 이게 가격 대비 성능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현장 상황에 맞게 쓰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L4를 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써있네요. OTR 타이어. 여기 오프, 더, 로드, 뭐 길이 아니란 얘기인가? 비포장길이란 얘기인가? 뭐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이렇게 외관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보면 되나? 뒷 타이어 같은 경우는 바람을 한 60 psi 정도 넣으시면 돼요. 50에서 60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뒤에 같은 경우는 뭐 엔진 무게만 실리기 때문에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 50에서 60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요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죠.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앞에는 지금 저는 32를 껴놨어요. 아무래도 중량이 실리기 때문에 그
조금 더 말랑거리는 것보다는 딱딱하게 잡아줘야 이제 부물 바가지를 적재를 해서 부물을 올려서 높이 무게중심이 올라가도 잘 받쳐주겠죠. 이게 좌우 로링이 별로 없이. 이게 뭡니까 이게 공구리물 이거 이런 게 다 쇠를 부식시키고 공구리물 같은 경우에는 침대에서 속부터 이게 썩어 나가기 때문에 매우 안 좋아요. 좋지가 않습니다. 물 한번 뿌려주면 되는데 그걸 안 했네요. 요거는 청소를 해야 돼요. 앞바퀴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80 psi 정도 바람을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좀 딱딱해야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붐을 올려도 잘 이게 좌우 로링이 안 타고 버틸 수 있기 때문에 80 정도, 60에서 80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바이어스, 그 다음에 레디알이 있죠. 레디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라이어 수가 안 나오고 별로 나옵니다. 스타, 1스타, 2스타. 그래서 와이어로 된 겹이 한 겹이냐 두 겹이나 요 정도. 그래서 이 바이어스보다는 더 말랑거리죠. 부드럽게 쿠션감이 더 좋고. 그 다음에 그것도 똑같이 나머지는 똑같아요. L3, L4, L5 있고 트레드 깊이별로. 대신에 이제 에어 넣는 게 좀 달라요. 뒷바퀴 같은 경우는 90에서 100 정도, 90에서 100 psi 정도 넣으시고, 앞바퀴 같은 경우가 100에서 120, 많으면 진짜 120까지도 넣어요. 요즘 뭐 그렇게 딱딱하게는 요즘은 또 안 넣더라고요. 근데 뭐 90에서 110 뭐 그 정도 사이면 적당할 것 같네요. 90에서 110 정도. 아무래도 앞바퀴가 좌우로 더 말랑거리니까 봄대가 무게중심이 올라가면 더 많이 로링을 타기 때문에 바람을 좀 많이 넣어서 좀 덜 흔들리게 해야죠. 그렇게 하면은 타이어는 간단하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아침 출근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 한 6시 7시에요 딱 출근을 하는 거죠. 일이 많으려나? 딱 왔는데 타이어가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요. 약간 바람이 적은 것 같네 하는 느낌이 들면은 보통 한 40 정도, 30에서 40 정도 바람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렇게 좀 주저앉은 것 같지? 그런 느낌이 들면은, 그러면 이제 시동을 걸어서 에어가 있는 곳에 가서 바람을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에어 게이지가 보통 가서 이제 철물점 같은 데서 사면 에어 게이지 달라고 OTR용으로 달라고 그래야 돼. 페이로더용 그런 걸로 달라고 하면은 이제 에어 게이지 바람 양만 이렇게 툭툭 찔러 보는 게 있고, 요런 것처럼 이렇게 원터치 식으로 바람을 넣는 게 있어요. 요런 거 하나, 이게 한 5만원 정도 할 거예요. 이거 요런 거 하나 그냥 사서 쓰시는 게 제일 편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 원터치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차를 끌고 갔습니다. 컴프레셔 옆으로. 자, 그러면 얘를 뒤를 딱 열기 전에 이 겉에는 고무가 있고 안에는 이제 굳이 마개가 있죠. 보통 마개의 고무를 빼면은 여기가 바로 구찌 그 핸들이에요. 요거 꽂아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바람 넣고, 저기 이게 바람이 많이 없거나 할 때는 빼서 넣는 게 편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바람 에야 그냥 저거 끓으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거 얼마나 들어있나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여기에는 55 정도 들어있네요. 55. 초점이 잘 안 맞는데 한 55 정도 들어있어요. 정상. 오케이. 근데 딱 해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꽂아서 열면 들어가는 거니까 쉽죠. 근데 저런 거 다른 거 게이지를 가져오시면은 대고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한 10분 20분 바람을 넣어야 되는데 계속 대고 있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그 다음에 이거 뺐을 때는 항상 바람이 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침 발라서 확인하죠. 이건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편합니다. 이게 안 새죠? 뚜껑 닫으면 돼요. 내가 페루다를 앞으로 이걸로 먹고 산다 하면은 마음 편하게 이런 거 그냥 하나 사세요. 쿠팡에서 시키면은 한 5만원 정도, JH09 같은 데서 사면은 그러네. 전에 한 5만원 다 줬던 것 같아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갔던 것 같은데. 아,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로다가 일을 하러 가서 요걸로 한번 볼게요. 가다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주저앉아 있어. 이게 거의 이거 이 정도로 주저앉았는데 괜찮아? 할 정도로 주저앉아 있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나왔는데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링구짜리가 이걸로 안 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또 출근을 했더니 이번에는 많이 주저앉아 있어요. 이게 엄청 주저앉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주저앉아 있어. 이거 괜찮나 싶을 정도로. 그럴 때는 일단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뒷바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가운데에 차축에 로링 다이가 있어서 좌우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 빠진 쪽으로 이게 기울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은 에어선을 끌어와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을 넣으면은 살아날 확률이 많아요. 근데 이게 움직인다 싶으면 그냥 이 미미가 빠질 거예요. 이 부위가, 요 부위가 바람이 없어서 안으로 밀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움직인다고 하면 조향을 틀어서 이제 최대한 동선을 가깝게 해서 움직이겠죠. 조향을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회전으로 이빠이 꺾어서 간다 그러면은 얘가 안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이 미미를 안으로 더 밀을 거예요. 차는 밖으로 나올 거고 타이어는 안쪽에 있어서 이렇게 안으로 밀려서 얘가 더 쉽게 빠진다는 말이죠. 그냥 직진으로 간다고 해도 미미가 약간 이렇게 대빠져 있기 때문에 안으로 그냥 쭉 밀립니다. 이게 움직이면은. 서 있을 땐 괜찮은데. 그래서 바람이 너무 없다 싶으면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람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면 타이어 빵꾸 굴릴 필요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될 거예요. 이게 노즈부기 때문에 만약에 폐기물장 같은 데서 못에 찔렸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람이 조금씩 새는 거는 바람을 넣고 쓸 때까지 쓰다가 여유 있는 시간에 갈면 돼요. 빵꾸를 떼온다든지 하면은 여기 못이 만약에 여기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거를 빼버리면 바람이 오히려 많이 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있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그냥 두세요. 그냥 두고 나중에 시간 될 때 빵꾸를 떼우면 됩니다. 바람이 너무 없을 경우는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앞바퀴 같은 경우는 이제 빵꾸 난지 모르고 쓰다가 세워놓고 퇴근했어요. 다음날 와도 앞바퀴는 버킷이 버티고이기 때문에 많이 주저앉질 않아요. 일을 하려고 버킷을 드는 순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휙 주저앉겠죠.
그러면 잽싸게 살짝 버킷을 다시 눌러서 붐을 다시 내려서 너무 차를 띄우지 말고 에어가 살짝 눌려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서 너무 많이 주저앉았다 하면 얘도 움직이지 말고 바람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바람을 넣으면 돼요. 근데 뭐 어느 정도다 그러면 뭐 가서 바람을 넣으면 되겠죠. 이게 그리고 바람이 딱 봤는데 좀 적은 상태에서 그냥 운행을 계속 하면 이 미미 있는 곳 여기가 이제 많이 씹혀요. 씹히죠. 지금 요 보시면은 트레드가 그래도 꽤 많이 남았죠. 한 50%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버려야 됩니다. 이 미미가 다 뜯겨져 나가면은 그냥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은 항상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특히 폐기물장 같은 경우는 찔릴 게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체크해서 쓸 수 있고, 만약에 저녁에 로다를 세워 놓는다고 하면은 컴프레셔 가까이 있는 쪽에 놓을 수 있으면 그 근처에 놓는 게 제일 좋죠. 급하면은 에어선 끌어다가 쓰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 타이어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오래 쓰게 해 줘야죠. 그래야 이제 서로 이득인 겁니다. 이상 좀 이게 너무 서두 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더 뭐 다음에 뭐 시간이 되면 분해 영상을 분해를 해서 한번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해를 해서 한번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시간이 되면 한번 그럴 때 한번 시간을 또 만들어 보고, 또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거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 한해서 한번 정보를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저도 이게 오래돼서 까먹어요. 저도 이제 숨 쉬는 것 같은 거죠. 이거를 방법을 굳이 이걸 궁금해 할까라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그런 거 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타이어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쪽도 에어를 체크를 해보려고 했더니 청소를 하니까 이렇게 좀 꺾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가 너무 다 있으니까 게이지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괜히 확 건드리면 뚝 부러지면 일이 많아요. 그리고 요 안에도 이게 다 고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이게 잘못해서 뚝 부러지거나 한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리고 비눗물이 있으면 여기 한번 뿌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도 60이네요. 좀 10 정도 더 넣어야겠어요. 잡아야겠다. 이게 잘못하면 여기가 꺾어져.
기관 힘 받아서요. 지금 이게 스프링이 이렇게 당기고 있어서 좀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그리고 저기 비눗물이 있나 모르겠네. 이 공구리가 이게 쇠를 부시시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청소하셔야 돼요. 이게 옆에 막 비비고 했네. 이기사님, 저 조수 때 문짝에 보면은 페트병, 물 들어있는 페트병 있나 봐봐. 문짝에 없어? 문짝이 없는데요? 없어? 그냥 페트병 아무거나 줘봐. 물 든 거야? 그냥 들어있는 거 상관없어. 빼고. 그냥 뭐만 하나 설명만 하려고 그래. 바닥에다 그냥 놔줘. 그래. 바닥에 아니 물 뚜껑을 닫아서 그냥 놔줘. 아. 야 먹던 거 없냐? 제가 한 입 먹으면 못된 건데. 아니 그 뚜껑을 뭘 그냥 뚫으려고 그래. 아, 뭐 이거 예시를 보여주게. 제 차에 먹던 거 있대. 그래? 버릴 거 그냥 버릴 거 해? 그래, 빈 뺐. 빈 것도 상관없어. 야, 이제 70이 들어갔습니다. 바퀴는 70. 들어오고. 물 버려요? 아니, 형 줘. 이거 병 찍어봐. 병만 찍어, 병만. 그리고 송곳으로 가운데를 뽕. 이게 끝이야. 그리고 점심시간 때 식당에 가서 이모 여기에 퐁퐁 두 pom만 주세요. 뚜껑을 닫아. 그 다음에 이게 흔들면서 오는 거지. 그리고 의심되는 데다가 찌 뿌리면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 이거는 지금 맹물이라서 거품이 안 올라올 거고.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돼. 보통 확인하는 데가 이 오링짜리 링구 있는데 화면 어디 갔어? 링구 있는 오링짜리 이런 데다 이렇게 뿌려본다고요. 아침에 와서 바람이 빠져있다 했을 때 이런 공구리물들 이거 매우 안 좋은 거지. 이게 알 수가 없잖아. 거품이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청결을 해야 된다. 깨끗하게. 그리고 만약에 빵꾸가 있는 좀 폐기물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데 막 못이 엄청 박혀 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뿌려서 확인하기가 좋겠죠. 이 피트병 다 먹고 난 물통 버리지 말고 이런 거 넣으세요. 퐁퐁 두 방울만 딱 넣어갖고 갖고 다니면 아주 편하죠. 왜 이렇게 줌 당겨져 있는 거야? 안 건드렸는데? 이거 멀리 해야 돼. 내 팔이 짧은 건가? 아니.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피트병 버리지 마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정도면은 타이어 한번 쳐다보지도 않은 거죠. 야, 한번 찍어보질 않은 거야. 한 번씩 접을 때 찍어봐야 화를 면합니다. 저기 앞바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 개가 지금 저렇게 한 50% 정도 썼는데 한쪽이 안 좋아져서 바꿔야 되면 양쪽을 다 바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수평이 안 맞기 때문에 버킷이 차 자체가 틀어지는 거죠. 앞바퀴 같은 경우에는 그 서스텐션을 해주는 게 없어서 그냥 차체에 그냥 고정이에요. 일자예요. 그냥 딱 일자 고정으로 박혀있는 그 축에. 그렇기 때문에 앞바퀴가 달라진다 그거면은 차 자체가 좌우 높이가 틀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버킷도 수평이 안 맞는다는 얘기고 한쪽만 먼저 닿는다는 얘기고,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버킷도 한쪽만 빨리 닳게 되겠죠. 근데 이게 한쪽만 닳아서 끝나는 문제 같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좋죠. 한쪽만 다르니까 다 안 닳고 그쪽만 닳는 쪽만 교체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 그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차가 막 틀어집니다. 이게 한쪽만 계속 힘을 받다 보면 차가 막 틀어져요. 그리고 그 일찍 닿는 쪽 핀에만 힘을 받기 때문에 그 핀이 빨리 닳아요. 또 빨리 닳아서 결국엔 차가 계속 틀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수평을 맞춰서 써야 돼요. 버킷 장삽 같은 거 이제 작업을 하신 다음에 항상 지면에 살짝 띄워놓고 수평이 맞는지 반듯한 데에서 수평이 맞는지 이제 확인 작업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쓰셔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나면 장시간 사용 시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금방은 표시가 안 납니다. 장시간 사용 시에는 뭐 거의 1년 안에는 표시가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 높이를 맞춰서 잘 사용해야지. 이게 타이어가 앞 타이어가 안 좋으면은 양쪽을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50% 썼는데 더 쓰지 못하고 뭐 하나 빼놓은 거는 뭐 나중에 뒷바퀴에 뭐 껴서 쓸 수는 있겠죠. 이 차가 왜 이렇게 떠는 거야 이거. 아이씨, 베어링이 안 되는 거. 내일 멀리 가야, 장거리 가야 되는데. 완장하겠네. 아,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 이제 방금 전에는 좌우가 이게 사이즈가 다르면은 앞바퀴는 안 좋다. 뒷바퀴 같은 경우에도 큰 데미지는 없어요. 좌우가 틀려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어떻게 잘못되는 건 없는데,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만약에 한쪽은 L3를 껴놓고 한쪽은 L5를 낀다든지 아니면 L4를 새 거를 껴놓고 한쪽은 L3 다 다른 걸 껴놓는다든지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되죠. 왜냐면 회전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수박통 안에 디퍼런셜의 그 와샤가 한쪽만 빨리 닳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수박통은 기아가 힘을 받으면 벌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겉을 잡아줘야 되는데 한쪽만 자꾸 멀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한쪽만 멀어진다는 거는 기아 이빨이 덜 물리니까 아무래도 마모가 쉽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좀 비슷한 사이즈를 껴주는 게 좋아요. 타이어는. 이 차가 왜 이렇게 더워? 그리고 앞에 추가구, 뒤에 추가구도 좀 어느 정도 평균치가 돼야지, 비슷해야지.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또 이제 하부나 대우 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죠. 그래서 대우가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이어를 잘못 썼을 때, 장시간 잘못 써야 되죠. 이것도 뭐 한 1년 이상씩 이렇게
쓰고 힘쓰는 현장 같은 데서 쓰면은 그 대우가 부하를 받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면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온도 게이지도 막 올라갈 거예요. 네, 요즘은 다 대우 온도 센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온도 게이지도 앞뒤가 타이어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은 온도 게이지도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앞뒤 축이 평균값이 비슷하게, 예, 비슷하게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디알 같은 경우는 좀 쿠션감이 있고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딱딱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앞바퀴에는 레디알을 끼고 바이어스를 껴서 상차나 이런 걸 할 때 롤링이 적어지게 딱딱하게 받쳐주게 바이어스를 끼고, 뒷바퀴 같은 경우는 쿠션감이 있게 엔진 쪽이니까 무게를 그냥 부드럽게 받아주라고 레디알을 끼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썼을 때는 결국에는 대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대우 디퍼런셜 기어를 좀 갈아줬어요. 이게 결국엔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그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다야 그 외경은 거의 비슷했는데 아무래도 틀린가 봐요. 이게 굴러다닐 때는 외경이 다르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갈아줬어요. 대우 작업을 해줬고, 될 수 있으면은 혼용해서 쓰는 거는 아까 L3, L4, L5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내 짝을 서로 좀 통일을 해서 중고 다이아를 끼더라도 통일을 해서 좀 끼시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 레디알도 될 수 있으면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타이어가 문제가 안 생겨도 그 타이어를 돌려주는 구동 장치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장시간 뭐 한 1, 2년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좋을 건 없죠. 거기에서 여기가 차가 떨린 이유가 있네요. 9% 올랐습니다. 지금 9% 올랐어요. 죽을 뻔했네. 내일 장거리 가야 되는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8만 원이요? 미쉐린은 얼마씩이에요? 25만 원씩. 25만 원씩이요? 두 배네. 아니 근데 왜 저희가 딴 거 같죠? 저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네요, 저거. 그게 어서 포트를 밟았구나. 아, 충격 먹으면 충격 먹어서 포트가 떨어진 거예요. 충격. 안에 와이어가 이제 끊어진 거예요? 며칠 전부터 이상하고 차가 떨어요. 이상하게 다니는데 이거 이상하다. 죽다 살았습니다. 타이어 관리는 저부터 잘 해야겠네요.